네, 반갑습니다. 아토피 생활치유요가 김성원입니다. 아토피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있고 교과서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바로 의해서 아토피 원인에 대한 것들을 새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3강에서는 그 임신 중에 섭취하신 음식과 임신 중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아토피와 연관관계가 높더라 해서 세 번째는 음식과 스트레스 편입니다. 자, 유전이 아니라고 보는 네 번째 근거. 제가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오면은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이 중에 임신 중에 문제들이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임신 중에 어떤 음식을 즐겨 드셨나요? 라고 설문을 해보니까 1번이 빵이고요. 2번이 국수, 3번이 과자, 4번이 아이스크림, 5번이 피자, 6번 매운 떡볶이, 7번 라면, 8번 케이크, 9번 초콜릿,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딱 보시면 답이 나오죠, 그죠? 일반인이 먹어도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 것들이 전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신을 하신 여성분들이 이런 음식 순서를 먹었다는 게 아니고요.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 대상으로 설문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통점이 바로 딱 나오죠. 밀가루 음식, 그 다음에 찬 음식. 결과적으로는 임신 중에 어떤 밀가루 중심의 편식을 하신 분들 아이들이 그 아토피가 높더라.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볼게요. 빵, 국수, 라면, 피자, 아이스크림. 자, 물론 여기서 지금 육류적인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대부분 공통점은 밀가루 음식을 즐겨 드시고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신 분 자녀들이 아토피가 많았다라는 거죠. 일반인들도 좀 우리가 멀리 권하는 식품이 500식품입니다. 밀가루, 그 다음에 흰설탕, 흰쌀, 정제염, 흰 조미료, 이 5가지가 정제됐던 음식은 음식 재료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대사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이 탄수화물들이 너무 흡수가 빨라가지고 다른 거와 부조화를 일으켜서 대사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좀 멀리하기를 권하는 게 500식품입니다. 이 중에서도 밀가루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요즘은 많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더 큰 문제는 수입한 밀가루의 농약 문제와 방부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부모님들이 직접 재배하였던 밀을 가지고 만든 밀가루는 한 달이 지나면 안에 벌레가 생기고 밀가루 엉키고 그래요. 근데 요즘 밀가루들은 아무리 오랜 기간 두더라도 벌레도 생기지 않고 심지어 바깥에 있는 밀가루 포장지는 다 상하고 하더라도 안에 있는 밀가루는 그대로 있을 정도로 방부제와 농약이 많이 들었던 것이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를 주재료로 해서 만들었던 음식이 밀가루만 들어가 있느냐? 아니죠, 그죠? 거기에는 정말 몇십 종류의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다시 튀기죠. 거기에 500식품이 설탕도 많이 들어가 있고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역시 정제염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멀리해라고 하는 5가지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음식 종류가 밀가루 음식이고요. 이 밀가루를 주재료로 해서 만들었던 식품을 많이 드신 분 자녀들이 아토피와 상당히 높았다. 결국은 임신 중에 드셨던 음식과 아토피는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 그래 봐집니다. 식품 보관 용기 역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식품 용기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식품 용기를 한번 봐보면요, 간단하게 나오죠, 그죠? 선조들이 사용했던 식품 용기들은 주걱이든 담는 그릇이든 아니면은 보관하던 항아리든 전부 다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에서 만들고 자연을 담고 자연을 먹는 형태에서 어느 날 우리한테 다가온 게 생활의 필리색이다 해서 플라스틱이 들어왔었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유해성은 이미 너무나 많이 밝혀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많이 물리하고 있죠. 또 지금 이제 요즘 커피 문화가 워낙 인기가 있는데요. 다 테이크아웃해서 일회용 종이컵에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컵 안에는 얇은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코팅되어 있는 비닐은 50도만 넘어가면 안에서 유해 물질이 녹아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용기들 문제. 밑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냄비나 후라이팬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으로 가공하는 식기 역시 여기서 유해 물질들이 많이 발견된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식품 만드는 그 용기부터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들까지 사실은 우리가 먹으면은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유해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특히 임신 중에 어머님들은 여러 가지 입덧이다 여러 가지 그 조건 때문에 사실은 선호하는 음식과 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많이 편식을 했던 종류들이 사실은 밀가루류들이 상당히 아토피에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 지금 설문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에서 봐보면 아이스크림류나 찬 음식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 음식은 우리 선조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이기 때문에요. 이 음식들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 저체온을 만들고 저체온은 역시 또 대사에 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베스킨라빈스의 상속자인 베스킨라빈스의 상속자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셔도 아이스크림에 대한 유해성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 질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베스킨라빈스 상속자 존 라빈스가 기업 상속을 포기하고 환경운동가로 가게 됐던 거 잠깐 틈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태열과 아토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태열과 음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번 잠깐만 지켜봐 볼게요. 태열에 대한 확실한 원인은 지금도 모른답니다. 그러나 면역세포가 미숙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생후 2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몸에서 붉은 반점들이 올라오는 것을 태열이라고 하는데요. 태열의 원인은 확실히는 모르지만 대부분 임신 중에 자극적인 음식이 태열로 발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을 다시 해봐 보면은 태열, 황달, 아토피, 천식, 비염으로 아토피 행진에서 태열이 아토피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은 이미 많이 밝혀져 있는데요. 이 태열이 나타나는 주 원인이 자극적인 음식, 유해한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니까 역시 설문에서 나오는 다양한 국수류, 찬 음식과 태열과 아토피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게 추론을 하였습니다. 자, 유전이 아니라고 보는 마지막 5번째 근거입니다. 임신 중의 스트레스는 태아에게 최고의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임신 중의 스트레스를 누가 제일 많이 미치느냐?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남편이고 두 번째가 시월되고 세 번째가 직장, 네 번째가 이웃, 다섯 번째가 경제력입니다. 지금까지 유전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 4가지가 어떻게 봐본다면
전부 다 엄마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부모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엄마는 자기 책임이다로 해서 약간의 미안한 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 살짝 엄마에 대한 원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4개의 어떤 그거를 봐볼 때 어떻게 봐보면은 엄마가 무지하였거나 엄마의 관리 잘못 때문에 아토피가 발생하였다라고 보는 내용이고요. 실제 마지막에 보는 이 스트레스가 사실은 아토피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만병의 80% 이상이 스트레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임신 중의 스트레스는 태아에게 최고의 악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악영향을 미친 첫 번째가 남편이었고요. 두 번째는 남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아토피가 생겼다면은 거기에 최고의 악영향을 미친 곳이 누구냐라고 보면은 역시 남편과 시댁이 자유로울 수 없고 남편과 시댁 중심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은 태아는 아토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물론 직장적인 문제나 이웃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항상 같이 공존을 했었습니다. 1번과 5번 그 남편의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요인이 역시 경제력으로도 많이 끼었기 때문에요. 살면서 필요한 이 경제력이 또 역시 아토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아토피 상담을 할 때는 무조건 엄마만 먼저 단독 상담을 합니다. 단독 상담을 하는 이유 감자피시죠, 그죠? 가족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아토피의 원인이 엄마의 임신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애시당초 원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왠지 엄마만 죄인 같고 다른 가족들이 봐볼 때도 엄마만 원망할 것 같고 자녀 역시 엄마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엄마만 먼저 단독 상담을 합니다. 해서 실제 임신 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다 봐보면은 대부분 상세하게 내용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임신 중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있었다.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엄마 상담해보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토피암만 따로 단독 상담을 해봅니다. 본인의 생각이 어떻는지, 본인의 어떤 그 상태에 놓이는데 가족은 자기한테 어떻게 대해주는지, 본인은 어떻게 살고 싶었는지, 그리고 같이 치유가 된다면은 본인은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것인지 때문에 아토피암 단독 상담을 하고요. 세 번째는 가족 다 모인 상태에서 상담을 합니다. 이때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지만은 상담을 할 때는 저는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예를 좀 듭니다. 아토피가 교과서적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라 그러고 이게 아마 엄마나 아빠의 어떤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서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때 기존의 아토피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조금 희석을 시켜주고요. 두 번째는 임신 중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이 전부 다 공감을 해주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아이가 쉽게 아토피와 이별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족 상담을 우선시해서 혹이나 임신 중의 문제가 얘에게 아토피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면은 아기도 상처받고 엄마도 상처받기 때문에 반드시 엄마만 먼저 단독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1강에서부터 3강까지는 아토피의 원인, 가장 큰 원인인 임신 중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아토피 치유를 하기 위해서 오면은 이것처럼 기본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설문문항을 하고 설문 상담을 30분에서 60분 정도 해냅니다. 그리고 체성분 분석도 하고요, 생체 에너지 측정도 하고요, 체온 측정도 하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믹스하다 봐보면은 개인별 원인 분석과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는데, 개별 상담을 하고 체성분 분석한다고 해서 원인 분석이 절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하루나 이틀 정도 같이 있어보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3회 이상 1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같이 부대껴 생활하다 봐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이 친구와 이 가족이 어떤 부분을 놓쳐가지고 아토피가 더 깊어지는지를 알아지고요. 그 원인을 찾아서 간단하게 생활 치유를 해주면은 대부분 호전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아토피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강 아토피 원인, 음식과 스트레스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